아빠, 2030년 테슬라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데 한번 설명해줘. 테슬라 주가는 이제 여러 유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매체에서 뭐 단기간이든지 장기간이든지 주가를 예상하는 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런 주가를 예상하기 전에 그 테슬라가 속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섹터가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건지 그것들을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매년 1년 동안 판매되는 생산 대수가 약 8천만 대에서 한 1억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해. 근데 이 중에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연간 성장률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표 1에서 보다시피 연간 성장률이 약 78% 정도 성장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 판매가 약 800만 대, 8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고, 이런 800만 대 중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한 28%, 그다음에 이제 EU가 20%, 미국이 6에서 내지 7% 정도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하게 한 6%에서 7% 정도 전기차 시장, 순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그 정도 된다고 봐. 그래서 요거는 표 2에 이제 도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0만 대 정도 이제 전체 차량 판매가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800만 대가 판매가 된다고 보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약 10% 정도가 된다고 보지, 글로벌하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각 지역이나 각 나라, 각 국가별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제각각이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약 10% 정도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최초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 이노베이터라든지 얼리 어댑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기술이라든지 상품을 채택을 하지만, 이것들이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채택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가지만, 이 단계를 지나갈 때는 캐점이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그 침투율의 어떤 변곡점이 있다고 그래. 이 캐점이라는 건 사실 그 단어가 지질학적인 단어인데 어떤 협곡이라든지 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장 침투율이 실질적으로 초기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1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캐즘의 단계가 있대. 그래서 어떠한 기술이든지 어떠한 상품이 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채택을 하고 기술이 전반적으로 보편화가 될 때까지는 이 캐즘의 단계를 지나야지 굉장히 또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그래. 근데 전기차 시장은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EU는 이미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20에서 28%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캐점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미 캐점을 지나가 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캐점 단계에서 어떤 기술이나 상품이 여기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은 이미 중국이나 EU에서는 캐점 단계를 지났어. 그러니까 이후의 성장은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아직 6에서 7% 정도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기 때문에 이 캐점 단계를 아직은 못 지나가서, 그러나 중국이나 EU를 봤을 때는 이 캐점의 단계를 지나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리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게리 블랙이라고 우리가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CNBC에서 자주 출연해서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그 퓨처 펀드에 속해 있는 펀드 매니저야. 그 사람이 특히 테슬라의 어떤 2030년도까지 시장 침투율이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을 해서 표를 보여주고 주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트위터 상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아빠가 그거를 그때마다 참고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그 게리 블랙이 예상하고 있는 2030년도 테슬라 주가가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 2022년도에 테슬라의 판매 실적은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순수 전기차 아까 작년도 판매 800만 대 중에 사실 테슬라가 뭐 굉장히 전기차 시장을 리드를 해가면서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8.8%, 작년에 131만 대 정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20%도 안 돼. 물론 미국은 아직 뭐 60에서 70% 정도까지 테슬라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18.8% 정도 전기차 시장 2030년도 주가를 예상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어떤 건지는 한번 이제 스크리닝 해볼 필요가 있어. 2022년도 이제 테슬라 실적은 뭐 IR 자료라든지 여러 유튜브라든지 해서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2030년도 게리 블레이크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의 테슬라가 총 매출이라든지 이윤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이고 그게 향후 2030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건지를 지금 시점에서 비교를 해서 2030년도를 예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기본 베이스, 지금 상황을 알아야지 앞으로 예상하는 거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순히 이제 2030년도 예상 주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도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수치를 볼 필요가 있어. 이제 수치가 많으니까 아빠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하고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 2022년도 테슬라 실적이 표 4나 표 5, 표 6을 보면 이제 자세하게 그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게 어떤 표를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해서 매출을 일으킨 게 약 41.46이 빌리언 달러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원화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빠가 이제 달러 단위로 표기를 할게. 그다음 그로스 핏이라고 그로스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재료 비용을 뺀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게 20.354 빌리언이야. 그리고 이게 28.5% 정도의 그로스 마진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71.46이 빌리언을 총 매출을 해서 여기서 총 그로스 프로핏이 20.354 빌리언 달러가 이익이 난 거지. 그리고 이제 총 매출은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는데 이제 그냥 자동차만 판매해서 나타난 매출이고 토탈 매출, 총 매출. 총 매출은 뭐냐면 이 매출은 71빌리언은 순수하게 자동차만 판매를 해서 나타난 매출이고 총 매출은 뭐냐면 여기에 에너지 사업과 그다음 서비스와 기타 이거를 다 합쳤을 때 총 매출은 82.46이 빌리언 달러지.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사업은 3.9 빌리언 달러. 그리고 서비스 기타는 6.09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고 해서 이제 81.46이 빌리언 달러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은 뭐냐면 메가팩을 그 매출을 말하는 거고 서비스는 유료 슈퍼차저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의 기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또 기타라는 건 뭐냐면 FSD와 에너지 메가팩 요게 관련된 이연 매출이라고 그래. 이연 매출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FSD를 판매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돈을 받았지만 FSD가 와이드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매출로 그동안 안 잡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작년 22년 4분기부터 매출로 잡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FSD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된 비용은 우리가 총 매출에다가 이걸 넣지 않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이거를 이연 매출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총 매출에 이 비용의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메가팩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거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갔는데 메가팩도 여기 이연 매출로 잡힌 게 지금
토탈 합해서 6.09 빌리언 달러. 향후 이 FSD와 메가팩이 이연 매출로 잡히는 것들이 총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후반부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테슬라의 네트 프로핏,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순이익이지, 순이익. 우리가 EPS를 계산할 때 이 네트 프로핏을 총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EPS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네트 프로핏이 약 14.116 빌리언 달러가 된 거야. 그래서 작년 2022년도 EPS가 4.07달러고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작년에 순현금으로 들어온 게 7.566 빌리언 달러. 이게 순수한 현금으로 테슬라 기업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숫자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한 200달러 초반까지 올라갔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이따가 후반부에 좀 설명을 했지만 주가라는 거는 EPS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을 말한 거예요. 주당 순이익에 우리가 뭐 또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를 곱한 게 현재 주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후향적인 EPS를 봤을 때 4.07에 지금 주가가 퍼를 곱해서 주가가 예를 들어 200이다 그러면 지금 퍼는 50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의 퍼는 50인 거야. 물론 이제 퍼를 이제 후향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포워드 퍼라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일어날 EPS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퍼를 곱해서 주가를 예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후에 또 설명을 할게. 이게 지금 테슬라의 작년 매출과 EPS 순이익 그리고 순현금 흐름을 얘기를 한 거야. 작년도 테슬라 매출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제 게리 블랙이 이제 2030년도 주가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수치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게리 블랙 예상은 표 7에 보면 좀 더 자세한 그 수치라든지 퍼센테이지 데이터가 있고, 이 게리 블랙은 테슬라 향후 주가를 예상할 때 차량 판매 부분만 예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고 차량 판매 대수가 몇 대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EPS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하는 건데, 2030년도 그 표에 보듯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에서 EV 침투율을 60% 정도로 계산을 했어. 60% 정도를 계산하고 그 중에 테슬라가 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다고 예상을 했어. 18.8% 정도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라고 예상을 했고, 테슬라가 물론 뭐 이거는 이제 계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 뭐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했어, 게리 블랙은. 그래서 EV 침투율 60%로 계산하고 테슬라가 그 중에 20% 정도 시장 점유율을 하면 차량을 약 992만 대, 2030년도에 전기차를 약 992만 대 정도 판매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어? 2천만 대 판매한다고 했지. 2040년도에 일론 머스크는 2천만 대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아빠가 보기에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게리 블랙이 예상한 992만 대, 1000만 대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작년도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다 합쳤을 때 생산량이 약 200만 대 정도 캐파가 된다고 해. 작년에 131만 대 팔았지. 올해 예상은 180만 대 정도. 뭐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180만 대도 안 될 거라고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지만 180만 대에서 또 상황에 따라 200만 대까지도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2030년도면 이게 23년도니까 앞으로 7년 후에는 1000만 대가 이게 이제 그로스가 뭐 몇 프로 정도 성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 더 생산을 하고 판매가 돼야지 이 정도 992만 대가 되지.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각 공장마다 프리몬트 공장이랑 그다음 상하이 공장, 그다음 베를린 공장, 그다음 텍사스 공장,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공장이 발표가 되고 하면 프리몬트 공장은 제외하지만 상하이나 벨기에나 텍사스 공장은 생산성이 혁신이 되고
지금 이제 램프업이 되면 200만 대까지 2030년도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 200만 대. 프리몬토 공장은 뭐 한 80만 대 정도밖에 안 돼. 여기는 원래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토요타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공장보다는 조금 이제 생산 캐파가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80만 대. 이것만 다 해도 사실은 680만 대 정도 돼. 그리고 추후에 공장이 뭐 캐나다가 될지 멕시코가 될지 인도네시아가 될지 모르지만 2개 정도 더 추가가 건립이 되면 680만 대에서 여기에서 한 300만 대 정도는 충분히 생산 캐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992만 대 정도는 충분히 차량 생산을 하고 수요가 그 정도 받쳐주면 가능한 숫자라고 보지. 2천만 대는 현실적으로 아빠가 보기에도 그렇게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992만 대를 예상을 하게 되면 992만 대에서 차량 판매 평균 단가를 곱하면 총 매출이 나오지, 차량을 판매해서. 그래서 그때 게리 블랙이 예상하는 차량 판매 평균 판매가가 53,600불. 이거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531.7빌리언 달러가 2030년도에 총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그로스 프로핏을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 150.9빌리언. 여기 수치는 다 그 표에 있어. 그 다음 순이익 넷 프로핏은 128.9빌리언. 자, 이렇게 자동차만 판매해서 총 영업 마진량 순이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 그게 이제 예상되는 어저스트 EPS는 30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030년도 게리 블랙이 차량 판매만으로 계산을 해서 예상한 차량 총 매출은 이제 531.7빌리언 달러고, 그로스 프로핏은 150.9빌리언 달러, 그리고 수익은 128.9빌리언, 그다음 어저스트 EPS는 30달러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30년도 예상 주가는 EPS 곱하기 퍼니까 퍼를 얼마로 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퍼를 30에서 40으로 주게 되면 900에서 1200달러가 되겠지, 그지? 게리 블랙이 예상한 2030년도 테슬라 주가는 900에서 1200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향후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항상 변화를 주고 그게 맞게 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지켜볼 거지. 근데 현재 상황에서 현재 주가 그리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분기마다 참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서로 이제 수치를 객관화시키고 흐름에 맞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굳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의 분기별로 다 또 변화가 있을 거야. 여기 펄을 왜 30에서 40으로 줬느냐, 이거는 이제 많은 논란도 있고, 사실은 이제 성장주의 펄을 얼마로 줬느냐, 초기 성장주냐 아니면 이게 주식이 가치 주냐에 따라 퍼가 굉장히 낮은 펄을 주는 기업도 있고 높은 펄을 주는 기업도 있고, 테슬라는 예전에 뭐 재작년 같은 거 퍼가 뭐 1000이야 뭐 몇백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버블이다, 뭐 주가가 상당히 오버밸류 됐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한 이윤을 내기 때문에 퍼가 아까 봤지만 지금 200달러에 EPS가 4.07이기 때문에 퍼가 50 정도까지 떨어졌지. 하반까지 떨어졌고, 저번에 뭐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퍼가 25 정도 됐지. 정말 성장주로서는 25라는 거는 IT 평균이 20이고 IT 평균 성장주가 그냥 IT 평균이 20 정도 되는데 25면 지금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도 뭐 거의 50에서 60까지 퍼가 지금 가고 있는데, 퍼를 이제 얼마 30, 40을 얼마를 줄 거냐. 우리가 이제 퍼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가라는 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EPS 곱하기 퍼지, 그지? 여기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퍼는 자 CGR이라고 EPS 성장률 곱하기 그다음 PEG, 이거는 뭐냐면 주가 이익 증가율. 자, 이러한 기본 공식으로 우리가 펄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단순 방정식이지만 EPS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또 주가 이익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제 뭐 생각할 게 많은데, 참고로 우리가 성장주에서 펄을 계산할 때 벤자민 그레임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성장주는 펄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장주의 펄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펄을 잡아줘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CGR EPS 성장률이 만약 20%라 그러면 얼마가 나와? 48.5지, 그지? 48.5. 그리고 예를 들어 30%다. EPS 증가율이 30%다 그러면 68.5가 나오는 거야. 근데 테슬라의 어떤 성장률은, 이 EPS 성장률은 결국 이 네트 인컴이 어느 정도 크느냐에 따라 나오지만, CGR이 테슬라는 평균적으로 2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펄을 30에서 40, 그러니까 2030년도 이후에도 EPS 성장률이 20%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2030년도 주가, 이때 펄하는 거는 이후에 CGR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예상을 해서 공식에 넣는 거기 때문에 2030년도 이후에도 20% 정도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펀은 2030년도에도 30에서 40까지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은 EPS 성장률에다가 각 섹터별,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IT 기업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IT 기업 각 그 섹터가 속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섹터별 기업 적정 퍼가 있어. 그러니까 IT는 보통 20 정도 준다고 하거든. 20. 그렇게 되면 EPS 성장률이 20%라고 해도 40 정도 나오지. 그러니까 30, 40 정도 잡는 것이 그렇게 과도한 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030년도 게리 블랙이 예상하는 테슬라의 주가는 900에서 120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게리 블랙이 예상한 2030년도 테슬라 예상 주가가 900에서 1200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2030년도 예상 주가도 궁금하지만 지금부터 조금 가까운 시일에 예상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2030년도 예상 주가에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뭐 내년이든지 현재 뭐 2025년도 주가가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에다가 여기에서 베타라는 거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각 기업이 어느 정도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1이 평균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낸다면 1보다 낮은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거, 그다음 1보다 높은 거는 변동성이 큰 거, 그러니까 주가가 오름과 내림이 굉장히 폭이 큰 거를 얘기하지. 그래서 테슬라의 베타 값은 1.6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주가의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이제 디테일한 거는 조금 이제 자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6이야. 그래서 이거를 곱하게 되면 할인율은 13.6% 정도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30년도 예상 주가에서 우리가 그 2029년, 28년, 뭐 25년 이렇게 예상 주가를 뽑을 때는 13.6%를 여기다가 빼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할인율을 적용 시에 2025년도 적정 주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434달러에서 594달러. 이게 게리 블랙이 예상하고 있는 주가의 지금 현 예상 수치를 말하는 거지. 올해 주가를 예상하려면 이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13.6% 할인율을 두 번이나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주가랑 게리 블랙이 예상하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2030도 예상 주가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빠가 뭐 항상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길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테슬라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성장이 될 건지 그거를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30년도 예상 주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때 어느 정도 주가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지. 테슬라 투자를 할 때는 가격을 보지 말고 그 가치, 테슬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치를 보자 그러면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테슬라의 혁신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수치를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화 시켜야지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상 주가는 그래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는 걸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봤을 때는 이 게리 블랙이 상당히 객관적인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고 주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참고를 하는 그런 데이터야. 그러니까 좀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늘 아빠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 물론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야. 사실은 아까 퍼라든지 EPS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로 눈을 가리고 뭐 운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지는 그런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지 그냥 가격만 몰입을 해서 거기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인 그 기업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빠가 얘기한 2030년도 테슬라 예상 주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량 판매만으로 예상한 주가잖아. 근데 테슬라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사업과 소프트웨어 판매도 앞으로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2040년도 주가를 예상할 때 이것도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 사업이랑 소프트웨어, FSD 소프트웨어 판매도 지금보다 성장이 되면 아까 예상한 주가보다는 훨씬 더 크게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이 작년도 테슬라의 총 매출 81빌리언 달러 중에 에너지 사업은 매출이 3.9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지. 이 에너지 사업은 지금 그 LA에 있는 그 라스룸 메가 팩토리라고 거기에서 지금 2025년도까지 메가팩 생산 수요가 초과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5년도까지 메가팩을 생산해서 판매할 게 이미 계약이 다 됐어. 그래서 만약 그게 풀로 돌아가게 되면 1년에 메가팩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25빌리언 달러인 거야. 25빌리언 달러. 그런데 이제 앞으로 4680 배터리가 이제 수율이 좋아지고 대량 생산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사업 중에 이러한 하드웨어, 메가팩 하드웨어 판매 말고 저번에 얘기한 버추얼 파워 플랜트 사업, 소프트웨어 산업도 성장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터리 공장이 정설이 되고, 저번에 한 달 전에 발표했지. 기가 네바다에서 향후 100기가 와트까지 배터리를 생산을 정설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커가게 되면 이 에너지 사업에서 메가팩 매출은 훨씬 1년에 25빌리언 달러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 그래서 표 8, 9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상한 거는 물론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예상을 한 건데 2025년도에 메가팩 매출로만은 32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해요. 32빌리언 달러 매출이 2025년도. 그리고 2030년도에 메가팩 매출로 707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그래.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도로 707빌리언 달러면 2030년도 게리 블랙이 예상한 차량 매출 531빌리언보다 크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 향후 2030년도 이후에는 자동차 판매로 인한 매출보다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더 클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예상한 2030년도 메가팩 매출로 707빌리언 달러가 나온다는 거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결코 허구가 아니라고 할수 있지. 물론 굉장히 수치를 높게 잡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2030년 주가보다 최소 2배 이상 될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수치에 여러 가지 뭐 오차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표에서 예상한 거는 굉장히 차량 매출보다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훨씬 크다고 나오고 있어. 여기서 넷 프로핏도 201빌리언 달러니까 네트. 차량으로 인한 네트 128빌리언보다 이거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1.78배 정도 높게 나오지. 왜냐하면 에너지 사업에 차량으로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률은 20에서 30% 정도 테슬라가 있지만 에너지 사업은 최소 30%에서 40%까지 나와. 그렇기 때문에 707빌리언에서 네트가 201빌리언은 한 30%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예상할 때는 이 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큰 어떤 포텐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허구가 아닌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2025년도까지 메가팩에 대한 생산 수요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이 이제 전력 사업의 보조금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산업이 크게 되면 앞으로 에너지는 결국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의 확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에너지 사업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매출이지. 소프트웨어 매출. 소프트웨어 매출이란 건 뭐냐면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FSD 매출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초기에 얘기했을 때 그동안은 이연 매출로 잡혀 있다가 작년 4분기부터 이게 총 매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매출도 차량 판매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FSD는 지금도 월 구독료로 판매도 하고 FSD 소프트웨어 자체를 통째로 15,000불에 판매도 하는데, 이거를 2030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30년도 경에 테슬라의 누적 판매 대수가 3,300만 대 정도 돼. 이 중에 FSD 채택률을 첫 번째는 월 구독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지 않고 구독을 하는 채택률을 한 20% 정도. 지금 이제 FSD 구매율이나 채택률이 한 20% 내외가 된다고 아빠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2030년도에도 물론 이때는 FSD 베타가 훨씬 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채택률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커. 월 구독료를 20% 채택을 곱하게 되면 월 구독료가 연간으로 따지면 약 2,400불 정도 돼. 1년에. 그렇게 되면 월 구독료로 인한 매출은 15.84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야. 2030년도에 20% 채택을 했을 때 매출이. 그리고 FSD 소프트웨어를 사는 사람이 있겠지, 그지? 구매를 하는 사람. 구매를 하는 사람은 2030년도에 한 10% 정도 구매를 한다고 보면 2030년도에 990만 대 정도 판매하는데 한 10% 정도면 한 100만 대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100만 대 정도는 차량을 구매를 하면서 FSD 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하고, 이때 FSD 가격을 2만 달러로 책정을 하면 지금 15,000달러인데 이때는 뭐 이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커.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면 채택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2만 달러로 예상을 해서 보면 FSD 구매로 인한 매출은 20빌리언 달러가 매출이 잡히는 거야.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로 인한 매출이 두 개를 합치면 35.84빌리언 달러가 되지, 그지? 35.84빌리언 달러 총 매출이.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531빌리언에 35.84빌리언이면 뭐 10%는 안 되지만 총 매출에서 35빌리언도 굉장히 높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더군다나 이 FSD 소프트웨어의 이익률은 자동차가 20에서 30%고 에너지 사업이 30에서 40%지만 이 FSD 소프트웨어의 이익률은 높게 잡으면 80%까지 잡을 수가 있는 거야. 80% 정도면 우리가 잡게 되면 네트가 28.67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야. 그러면 28.67빌리언은 이 자동차 판매로 인한 네트 프로핏의 20% 넘지, 그지? 결국 EPS라는 거는 네트에 의해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28.60 빌런이 소프트웨어 매출로 인한 네트 프로핏이면 이 자동차 판매로 인한 거에 거의 25%까지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지금 말한 에너지랑 이 FSD 소프트웨어 매출은 지금 시작이 됐고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주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게리 블랙은 자동차만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상 주가를 잡았지만 이 에너지 사업이랑 소프트웨어 매출도 이거는 허구가 아닌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에 잡히고 점점 성장성이 커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28.67빌런이라는 거는 결국 자동차 판매로 인한 EPS 30, 그러니까 EPS가 이때가 이제 30이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추가로 6.67 EPS가 추가가 되는 거지. 2.67. 그럼 여기에 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0으로 잡으면 약 240달러의 추가 주가가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는 결국 이제 자동차만으로 봤을 때도 그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의 퍼폼이 굉장히 높을 거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에너지 사업과 소프트웨어 매출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 주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건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지만, 객관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게리 블랙의 자동차 판매로 인한 실적, 에너지 사업과 소프트웨어 매출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아빠는 현실성이 있는 투자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과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봤을 때는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 테슬라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 FSD 완성이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FSD 완성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테슬라 주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FSD 소프트웨어가 되면 결국 차량 공유 로보택시가 되게 되면 이 시장은 이미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크지.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는 차량 공유 시장 캐파를 11.5 트릴리언인가 정도로 봤지. 11.5 트릴리언. 자, 11.5 트릴리언 달러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애플이 그 스마트폰이랑 그 시장에서의 하드웨어로 시장 캐파가 0.5T고 소프트웨어가 0.5T 정도 된다고 해.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동차는 연간 뭐 8천만 대에서 1억대 팔고 하면 약 2.5 트릴리언 달러가 된다고 해. 2.5 트릴리언. 근데 이제 차량 공유가 되면, 로보택시가 되면 캐시우드가 예상한 거는 약 한 10T 정도 이상은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차량 공유 시장은 이런 단순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테슬라의 FSD가 로보택시까지 되게 되면 뭐 여기는 한 단계 더 점프업이 되겠지. 그래서 이 FSD 완성으로 인해서 로보택시 사업도 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생산 공정에 투입이 돼서 훨씬 생산 속도를 높이는데 일단은 사용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먼 미래는 이제 노동 시장에까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참 후에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테슬라는 아빠가 얘기했듯이 초기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 플러스 이런 아직까지는 이윤을 못 내는 거지. 로보택시도 그렇고, 물론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가 차량 공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윤을 못 내고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 이제 뭐 드라이브에 그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많이 낼 수가 없지만, 로보택시가 돼서 드라이브로 나가는 비용을 제하게 되면 로보택시 사업은 굉장히 큰 이윤을 낼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로보택시라든지 또 옵티머스 로봇으로 인한 이런 사업은 아직 이윤을 못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앞으로 테슬라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